최근에 AI 산업의 초대형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투자하면서요, 3대 주주로 오르게 됐고요. 그 투자 금액도 어마어마한데요. 브룩필드와 함께 총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지분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핵심은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엔비디아는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네이버 지분 4.5%가량을 확보하고 북미 최대 인프라 투자사 브룩필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방식으로 최대 90억 달러, 한화로 총 14조 원 규모의 인프라 자금 조달을 추진합니다. 네이버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1기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도대체 왜 투자를 한 걸까요? 네, 시장에서는 단순한 지분 투자 목적보다는 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엔비디아 GPU 수요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투자와 금융을 함께 연결해서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요즘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금융까지 연결해서 고객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항공기나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도 흔히 활용되는 금융 기법인데요. AI 산업에서는 GPU 공급과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함께 확대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엔비디아만의 전략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고, 오픈 AI도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즉 AI 경쟁은 이제 AI 모델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 투자금까지 확보하는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과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외신에서는 AI 수요가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과 AI 인프라가 엔비디아 생태계 중심으로 구축이 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투자는 네이버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확보해서 글로벌 AI 시장에 진출하고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경쟁이요,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서 저희 데이터 센터와 전력, 그리고 자금까지 아우르는 인프라 시장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인데요. 정부도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공장보다 전기가 더 늦게 온다,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송전망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장과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말 그대로 전기의 고속도로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정상 가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망이 부족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전기를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송전선 건설은 주민 반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개선하고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반도체 기술만큼이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AI 경쟁은 이제 반도체 성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굉장히 큰 경쟁력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요즘 도로를 보면요, 중국산 전기차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BYD뿐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까지 국내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는 요즘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자동차 업계에서는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다면서요. 네, 최근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인 BYD는 물론 테슬라 모델 Y와 일부 모델 3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수입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독일과 미국을 크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 경쟁력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배터리와 핵심 부품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서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는데요. 여기에 대규모 생산까지 더해지면서 같은 성능이라면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 부담도 줄어드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가 공세가 계속되면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계의 경쟁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영향으로 같은 방식의 대응은 쉽지 않은 만큼 결국 기술력과 품질 경쟁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소비자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우리 자동차 산업에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 이런 말이 종종 들리곤 하죠.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경제가 진짜로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체감 정도가 다른 걸까요? 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8로 3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기나 소득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경기가 그래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까요? 사실 저도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소비 심리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인 반면 체감 경기는 지금의 살림살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현재 생활 형편이나 소비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지표와 체감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어려운 시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긴 하지만 집값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나타나면서 약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인데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와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경제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그 개선됨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체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재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